오늘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이자 아마존 자기개발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30개국 출간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감사 일기를 쓰고 난 뒤에 저자인 제니스 캐플런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리라 다짐한 뒤에 하루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은 396페이지의 두꺼운 두께지만 그녀가 보낸 1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어떤 순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꽃이 시든 후에야 내 곁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은 얼마나 흔한지. 나는 하겐다즈 초콜릿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선 채로 이제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애석해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구름이 아닌 햇빛을 보며 살겠노라고 생각했다. 감사는 인간의 특성 가운데 정신 건강, 그리고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매일 밤, 심지어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2달 이상에서 때로는 6달까지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버린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아주 특별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만다. 뇌 정밀 촬영 사진을 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맨 처음 보았을 때와 10번째 보았을 때 뇌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나는 침대와 농담과 통장을 공유하는 한 남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주길 원한다는 점이다. 결혼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한다. 일단 결혼을 하면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기본적인 존재의 위기를 겪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 탓을 하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반응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이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엠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 제작사에서 인턴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집세를 내준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배배 꼬여 있어요. 부모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짜증이 밀려들어 감사를 느낄 틈이 없어요. 감사보단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부모에게 한없이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이 부모의 도움에 내심 고마워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삶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감이 훨씬 큰 것 같았다.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일과 현재를 누리는 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날씨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점을 안다. 그들은 그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위안을 삼을 뿐이다. 마음속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화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나쁜 날씨는 없고 다양한 종류의 날씨가 있을 뿐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경험을 더 원하면서 음미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경험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좋은 추억거리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일을 겪을 당시에는 비참하게 느꼈지만 나중에 되돌아볼 때 그러한 경험에 감사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데니얼 카너먼은 경험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전반적인 기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받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고통을 느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치료는 똑같은 고통을 치료 중간에 받았을 때보다 더 괴로운 기억으로 남게 된다. 친구 데이비드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중에 지금 일을 생각하면 웃기겠다. 나는 우리가 흠뻑 젖은 채로 비를 피할 곳으로 달려갈 때 말했다. 어찌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되자 나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설명해 주었다. 데이비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떤 자아를 만족시켜야 하는 거야? 어떤 자아가 나를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경험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여기에 더해 기억하는 자아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을 소개드렸어요. 모두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별한 교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연초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선한 영향력의 현씨 역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에 대해 추천했는데요. 모두들 감사 일기로 2021년 산뜻한 출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